이번 시간은 5.3절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이항계수라는 것을 결정할 거고, 그리고 나서 9장에서 그래프 이론을 하면 우리가 이번 학기도 무사히 이제 전체 전산수학이라는 틀 안에서 수업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5.3절의 순열 먼저 볼게요. 아래 보시면 정의가 보이죠? 순열이라고 하는 permutation에 대한 정의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집합의 순열, permutation이란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순서적인 배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 또는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안에 문자가 있든 숫자가 있든 그런 원소들을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순서를 고려하는 나열을 순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집합의 R순열이란 집합의 R개 원소들의 순서적인 배열이다 라고 했죠. 즉,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자, R 뒤에 있는 숫자가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 수 있는 숫자가 R이라는 뜻이죠. 몇 개,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게 R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R이라는 숫자는 곧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개만큼의 R 순열이라고 하면 R개 순열,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순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순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앞에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두 개의 원소들을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란 뜻이고 3순열이란 뜻은 세 개의 원소들을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1번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S라는 집합이 있어서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그럼 S의 순열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자, S 안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 즉, 3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1을 맨 처음으로 세우고 2를 두 번째, 3을 세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 1은 첫 번째, 이번엔 3을 두 번째 자리에 2를 세 번째 자리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번엔 2를 맨 앞으로 해서 2, 그 다음에 1, 3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을 맨 앞으로 보내서 1, 2 순서,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총 6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6가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왜 6가지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맨 앞에 즉 1, 2, 3이라고 쓴 것처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즉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우리가 순서 있게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두 번째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1이 왔다. 그러면 1을 제외한 2와 3, 두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인 경우에도 2를 제외한 1과 3이 올 수 있다. 또한 3이 맨 앞에 오면 3을 제외한 1과 2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두 가지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자리에서 쓴 숫자는 제외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세 번째 자리는 앞에서 쓴 두 개의 숫자 외에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 한 가지 가능성. 그래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결정이 되면 세 번째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남아있는 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의 순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총 6가지. 그쵸?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각각을 나열해보고 개수를 정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의 이순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S의 이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서 정의대로 봤을 때 R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지 R개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1, 2, 3이라고 하는 원소 중에서 2개만 배열을 하는데 순서를 고려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지수가 있을지 한번 나열해 보죠. 첫 번째, 즉 이순열이기 때문에 2자리만 채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1, 2가 될 수 있고 1, 3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2가 첫 번째 자리에 온다. 그럼 2, 1도 있고요. 2, 또 3도 있겠죠. 그 다음에 3이 맨 처음에 오면 1,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1, 2하고 2, 1은 원소는 1과 2로서 동일하지만 1이 맨 처음에 오느냐, 2가 맨 처음에 오느냐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순열에서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수는 각각을 세서 총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되는 거죠. 6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 6가지는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 2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순열인 경우에 자, 2자리.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죠? 지금 원소가 1, 2, 3, 3개니까 1, 2, 3, 3개 중에 여기 하나가 온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썼던 숫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2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래서 3개 그리고 2개가 들어가니까 총 6가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고배 법칙이라는 공식을 쓴 거죠. 자, 그럼 예제 2번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제 2번에 S가 A, B, C, D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S의 이순열은 무엇인가? 자, 나열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순열이면 이렇게 2개의 자리에 A, B, C, D를 집어넣는 건데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나요? A, B, C, D 4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다? A, B, C, D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문자는 3가지가 되니까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12가지를 여러분이 나열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 B, A, C, A, D 그쵸? 그리고 B가 맨 처음에 온다면 BA, BC, BD 이렇게 될 것이고 C가 처음으로 온다면 CA, CB, CD 그 다음 D가 맨 처음에 온다면 DA, DB, DC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S의 이순열을 구하고 몇 가지인지 결정해라 그러면 이렇게 총 나열을 해주고 몇 가지인지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의 3순열은 뭐가 될까요? 3가지를 나열하는 거니까 A, B, C, D 중에서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온다? 4가지가 가능하죠. A, B, C, D 중에 하나.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자, 여기에서 썼던 문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썼던 2가지를 제외한 2가지 문자가 들어가니까 동시에 생각해주면 총 24가지를 구성할 수 있다. 자, 24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정의는 자, 이렇게 P의 N, R이라고 쓰는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는 이 P라고 하는 게 permutation이에요.
자, 앞에서 permutation은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했고,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n개는 총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나열할 것인가, 그게 R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개수를 우리가 P의 N의 R이다 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쓸 기호예요. 우리 예제 1번에서 이 기호를 적용하면 자, S의 이 순열은 무엇과 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총 3개의 숫자가 있었죠. 그래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나열하는 것이다. 어떻게? 순서 있는 나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하는 거다. 그런데 순서를 지켜라. 그래서 P라고 하는 문자를 써주고 예제 2번에서 그러면 자 S의 이 순열은 뭐가 될까요? P의 4개 문자 중에서 이순열이니까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다. 그 다음에 S의 3순열은 P의 4개에서 3개 뽑는 거다. 그러면 아래 있는 띠어렘을 한번 볼게요. 띠어렘에서 자 N과 R은 정수다라고 했어요. 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 N과 R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생각하면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R개를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N과 R은 셀 수 있는 정수여야 하죠. 음수도 아니고 셀 수 있는, 즉 0부터 시작한 양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과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니까 n개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n이 r보다는 더 크다. 그러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고 자, r이라고 하는 숫자는 1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 몇 개를 뽑느냐. 하지만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0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연히 1보단 커야 되겠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1개 이상일 때 그 중에서 내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할 거니까 n은 1보다 커야 하고 r은 사실 0이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죠.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다.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0부터도 가능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1부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자 P의 N의 R을 보시면 이것의 정의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되었는지 한번 자,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즉,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4 곱하기 3이다 라고 썼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식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런데 순서 있게 나열하는 퍼뮤테이션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듯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4를 n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r개라고 생각합시다. n개, r개. 그러면 식을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4라는 숫자는 n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n에서 하나를 뺀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도 보면 4는 n이고 3은 n-1이고 2는 n-2에 해당이 돼요. 이 식에서 일반화된 식에서 보면 마지막에 곱해지는 값은 n-r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숫자가 마지막에 곱해지는 값이니까 n-r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n은 4고 r은 2니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n-1이라는 거 만족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식의 n-2의 의미 역시 n-r 플러스 1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n은 지금 4고 r은 3이죠. 3개를 뽑아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해지는 숫자는 n-r 플러스 1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또는 세 번째 줄에 보면 P의 n의 r은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의 의미를 한번 보면,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분자는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면서 곱해져 나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는 거죠?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n-r 팩토리얼은 n-r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하나씩 빼서 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4에서 하나씩 빼면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분모에 있는 n-r 팩토리얼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r이라고 하는 것도 n보다 작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분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딘가에는 n-r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서 자 n-r-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즉,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하고 분자에서 공통적인 항을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부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부분을 정리해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이제 곱할 건데 어디까지 곱하냐면 이 앞에 있는 텀까지 해서 곱해지겠죠. 여기 이유는 지금 약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n-r보다 하나 더 큰 숫자까지가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100명의 사람이 참가한 경품 행사에서 1등, 2등, 3등을 선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100명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1등, 2등, 3등을 결정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100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이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는 순열과 같은 거죠.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 즉 A가 1등이고 B가 2등이고 C가 3등이다 라고 하는 것과 B가 첫 번째 오고 A가 두 번째 오고 C가 세 번째 온다면 B가 1등, A가 2등, C가 3등이 돼버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를 고려해야지만 1, 2, 3등을 가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는 기호로 쓰면 100개 중에서, 즉 100명 중에서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호대로 쓰면 100부터 시작해서 3개 나열하면 돼요. 99, 98. 자, 이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경주에 참가하는 8명의 선수가 있다. 우승자는 금메달, 그다음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을 받는다. 동률은 없다고 할 때
메달이 수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가능한 방법의 수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지금 문장만 바뀌었지 같은 의미죠. 8명 중에서 금, 은, 동을 결정하니까 1, 2, 3등을 결정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8명 중에서 3명만 나열을 하는데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즉, 기호로 쓰면 순서 있게 나열하고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볼게요. 웹판원이 8개의 도시를 방문해야 한다. 특정한 도시에서 출발하되, 자, 여긴 조금 특정한 도시에서 출발하되 라는 말을 잘 보시고요. 나머지 7개의 도시는 원하는 순서대로 방문할 수 있다. 자, 순서라고 하는 말 보이고, 자, 이 웹판원이 8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8개의 도시를 방문하는데, 자, 시작점, 2번째 도시,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순서대로 방문한다고 해볼게요. 자, A부터 H까지의 도시 8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도시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A라는 도시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특정한 도시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도시는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고정시키고 나머지 도시는 순서대로 방문을 한다. 그럼 그런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꼭 A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도시는 그냥 고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를 우리가 순서 있게 방문한다고 했어요. 7개의 도시는 원하는 순서대로 방문한다. 그러면 하나는 고정을 하니까 끝났고 따라서 7개의 도시를 원하는 순서로 방문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순서만 고려하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7가지 올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곱해주면 5040가지의 경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웹판원이 뭔가 효율적으로 경로를 이제 설계하고 싶다. 계획을 짜고 싶다. 내가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런 경로를 짜고 싶다. 그러면 504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자, 그다음에 예제 6번 볼게요. 자, A, B, C, D, E, F, G, H의 순열 중에서 A, B, C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지금 A부터 H까지 총 8개의 문자 중에서 이것의 순열 중에서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A, B, C, D, E, F, G, H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은 8 팩토리얼이 되겠죠. 8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금 8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를 A, B, C, D, E, F, G, H로 채우는 건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A부터 H까지 8가지 가능하고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썼던 알파벳은 제외한 7개의 문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은 앞에 2개를 제외한 6개가 올 수 있고 해서 동시에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하면 그쵸. 8부터 1까지 하나씩 빼면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8 팩토리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죠. 그 얘기는 A, B, C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A, B, C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라. 그러니까 마치 뭐 이걸 X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총 사실은 몇 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개로 생각을 하고 나열을 시키면 결국엔 이 AB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를 묶어낸 다음에 순열을 고려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ABC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D, E, F, G, H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총 6팩토리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네 커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모임 갖는 경우 있잖아요. 네 커플이 같지 않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명씩 이렇게 한 조가 돼서 2명씩 한 조가 돼서 네 커플이 모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커플이 같지 않는 방법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같지 않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되죠? 일단 이렇게 네 커플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같지 않는 거니까. 맞나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커플은 A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커플은 B, 세 번째 커플은 C, 네 번째 커플은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자, A, B, C, D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플이 지금 A가 여기 처음에 올 수 있고 B가 두 번째 올 수 있고 D가 마지막에 올 수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B가 여기에 위치할 수 있고 A가 여기 올 수 있고 D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C가 여기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어디에 앉느냐를 일단 결정을 해주면 순서 있게 나열을 해줄 때 총 4팩토리얼이 되겠죠. 네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 만약에 순서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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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로 앉았다고 한다면 이 순서를 바꿔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앉는 건 또 다른 방법인 거죠. 순서를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순서를 다 모든 가능한 수로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2명씩 여기에서 두 가지 발생하죠. 남녀로 앉느냐, 즉 남녀로 앉느냐, 여자, 남자로 앉느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 여기에서도 B라고 하는 커플 내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C라고 하는 커플 내에서도 두 가지가 존재하고 D라고 하는 커플 내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의 4제곱까지 이만큼의 가짓수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순열의 의미예요. 조금 쉬고 다음에 이어서 조합부터 다시 시작할게요.